장사꾼 냄새가 예복까지 배었군요. 국물이라도 끼얹어야 냄새가 가시겠습니다. 쾅! 육군 대령 박진태는 뜨거운 갈비탕을 예비 사돈의 가슴팍에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고 5만 원권 지폐들이 노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거 받아서 새 옷이나 사 입으시오. 국밥 장사 하루치 벌이는 되겠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자신이 평생 떠받들던 그 군단장이 이 노인 앞에 무릎 꿇게 될 줄은, 그리고 군단장님 하는 비명과 함께 30년 군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식당 입구였습니다. 이필성은 아내와 딸 지윤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섰습니다. 60이 넘은 필성의 구두는 오래되어 뒤축이 닳아 있었지만 양복만큼은 깨끗하게 다려 입었습니다. 지윤의 어머니는 남편의 넥타이를 한 번 더 매만지며 웃었습니다.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요. 성준이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필성이 아내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좋아해주는 청년이니 그 부모님도 좋은 분이겠지. 지윤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성준이 말로는 아버지 분이 군인이시래요. 딱딱하실 수도 있대요. 필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잠깐 무언가 스쳐 지나갔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식당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예약된 룸 앞에서 지윤이 먼저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냉랭한 목소리가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육군 대령 예복을 입은 박진태가 식탁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훈장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견장의 무궁화가 조명 아래 빛났습니다. 필성이 손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필성입니다. 박진태는 필성의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필성의 낡은 구두를 훑어본 뒤 굵고 투박한 손마디를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박진태가 자리에 그대로 앉은 채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앉으시죠. 필성은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윤의 어머니가 옆자리에 앉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박진태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탁 놓았습니다. 봉투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제 아들 성준이의 인사기록 카드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에 진급심사 최우수, 작년에는 국방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죠. 박진태가 서류를 필성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따님은 어디 나오셨습니까? 지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했습니다. 박진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법대요. 요즘은 법대 나와도 변변한 직장 구하기 어렵다던데. 필성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은 지금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진태는 필성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 되시는 분은 무슨 일 하십니까? 필성이 단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박진태의 눈썹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웃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식당이요. 국밥집 같은 거 말씀이십니까? 필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국밥집입니다. 박진태가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윤의 어머니가 준비해온 선물 보따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많지는 않지만 정성껏 준비한 선물입니다. 받아주세요. 보따리 안에는 수제 한과와 고급 녹차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진태가 선물을 힐끗 보더니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는 선물을 손끝으로 밀어냈습니다. 보따리가 식탁 끝을 넘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항과 상자가 바닥에 부딪혀 뚜껑이 열리며 내용물이 흩어졌습니다. 급이 맞는 물건을 가져오셔야죠. 이런 싸구려는 우리 집에 필요 없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황급히 몸을 숙여 선물을 주우려 했습니다. 필성이 아내의 손을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서빙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박진태가 갑자기 자신의 갈비탕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뜨거운 국물을 필성의 가슴팍에 쏟아부었습니다. 필성의 흰 와이셔츠가 붉은 국물로 물들었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양복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필성은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장사꾼 냄새가 예복까지 배었군요. 국물이라도 끼얹어야 냄새가 가시겠습니다. 박진태가 빈 그릇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비웃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손수건을 꺼내 남편의 옷을 닦으려 했습니다. 박진태가 재빨리 젓가락을 집어들어 그녀의 손등을 내리쳤습니다. 따닥하는 소리와 함께 지훈 어머니의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더럽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박진태가 지훈을 노려보았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아가씨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필성이 아내와 딸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박진태는 지갑을 꺼내 5만 원권 지폐 여러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지폐를 한 장씩 필성의 얼굴을 향해 날렸습니다. 지폐들이 공중에서 펄럭이다 필성의 무릎 위로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거 받아서 새 옷이나 사 입으시오. 국밥 장사 하루치 벌이는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성준이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성준은 방 안의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지폐와 국물로 젖은 필성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성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박진태가 벌떡 일어나 아들의 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자 견장이 삐걱거렸습니다. 군복 벗고 싶냐? 내가 감히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냐? 박진태가 아들의 얼굴에 대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성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 밑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녹음 표시가 화면에 떴습니다. 필성은 아무 말 없이 몸을 숙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고기 덩어리를 손으로 하나씩 집어 빈 접시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천천히, 한 점 한 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박진태가 그 모습을 보며 역겨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겁니까? 기만적인 것들 같으니. 박진태가 와인잔을 집어들어 벽을 향해 던졌습니다. 유리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며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파혼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집안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박진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필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진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고요함만이 흘렀습니다. 필성이 아내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가자. 필성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박진태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필성은 젖은 양복 상의를 벗어 아내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필성이 아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박진태가 지배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지배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일은 밖에 발설하지 마시오. 내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지배인이 명함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함에는 육군 제7기동군단 소속 대령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당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방문을 닫고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박진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군 내부 익명 제보 채널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국방부 감찰실 신고 페이지가 떴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만이 고요히 흘렀습니다. 필성은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서 낡은 군용 대추나무 도장을 꺼냈습니다. 도장에는 이필성이라는 이름과 특전사 마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도장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색이 바랜 작전 지도가 나왔습니다. 지도 위에는 붉은 펜으로 표시된 좌표들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필성과 어린 소위 한 명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필성이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소희. 그의 손이 천천히 사진을 접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필성의 국밥집 앞에 군용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행정병 2명이 내려 커다란 팻말을 들고 식당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필성이 앞치마를 두른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행정병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구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팻말 설치하겠습니다. 필성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날짜는 오늘이었고 서명란에는 박진태 대령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여기는 시장 한복판인데 무슨 군사시설이 있습니까? 행정병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명령받은 대로 할 뿐입니다. 팻말이 식당 바로 앞 전봇대에 박혔습니다. 빨간 글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무단 촬영 금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팻말을 보고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필성이 주먹을 쥐었다 펴며 트럭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구청 위생과 직원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주방을 샅샅이 뒤지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환풍기 청소 상태 불량입니다. 과태료 50만 원. 위생과 직원이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막 청소했는데요. 필성이 항변했지만 직원은 듣지 않았습니다. 식자재 보관 온도 기준 미달, 추가 30만 원입니다. 직원이 온도계를 보이며 냉소했습니다. 소방서 직원도 뒤이어 나타났습니다. 소화기 위치가 부적절하다며 또 다른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필성은 말없이 고지서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훈의 회사였습니다. 법무팀 팀장이 지훈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지훈 씨, 잠깐 이리 와봐요. 팀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팀장 책상 앞에 서자 팀장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지훈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익명의 투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귀사 직원 이지훈은 군 핵심 간부의 자녀와 불건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팀장님,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지훈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했습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대기 발령입니다.
책상 정리하세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무용품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가웠습니다. 군부대 안에서는 성준이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외출 금지 명령이 떨어진 지 이틀째였습니다. 성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게 해주십시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왜 가두는 겁니까? 밖에서 헌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령님 명령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성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녁 무렵 필성의 식당 앞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식당 입구를 막고 서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여기 장사 접을 예정이니까 다른 데 가세요. 덩치 큰 남자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단골 손님 한 명이 항의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주인한테 물어봤소? 남자가 한 걸음 다가서며 웃었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용히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손님이 겁을 먹고 돌아섰습니다. 필성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남자들이 필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냥 동네 정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할아버지는 안에 들어가 계세요. 필성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필성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습니다. 필성이 뒤로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안 봐줍니다. 남자가 협박하듯 말하고는 골목 어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지윤의 어머니는 집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밥집 아줌마죠? 남편분 건강 조심하시라고 전해주세요. 목소리가 으스스하게 웃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지윤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윤의 어머니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막혔습니다. 필성이 황급히 달려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필성이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지윤의 어머니를 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필성이 병원에서 돌아와 보니 집 대문에 붉은 페인트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꺼져라라는 글씨가 대문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필성은 묵묵히 걸레를 들고 페인트를 닦아냈습니다. 부대 회식 자리였습니다. 박진태가 술잔을 들고 부하 장교들 앞에 섰습니다. 자네들 요즘 계급을 무시하는 작자들이 많아졌어. 박진태가 술을 한 입 마시며 말했습니다. 제 말씀이 맞습니다. 한소령이 맞장구 쳤습니다. 박진태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기생충 같은 것들이 군인 가족에 붙으려고 하더군. 내가 확실하게 정리해줬지. 장교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박진태는 흡족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성준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부대 행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아버지의 폴더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군납 유류 장부 파일이 떴습니다. 숫자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성준은 USB를 꽂아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복사 진행률이 올라가는 동안 성준의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지우는 집 서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간직한 낡은 군복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중모 소위와 함께 1995년 지훈이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젊은 아버지 옆에 앳된 얼굴의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지훈은 강중모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현 제7기동 군단장 강중모 중장의 프로필이 떴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주일 후 박진태는 군단장 초청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고 군단장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박진태가 부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연회는 완벽하게 준비해. 군단장님이 오신다. 부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령님. 지우는 노트북 앞에 앉아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자는 제7기동 군단장 비서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상견례 녹취록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과거 군번과 사진을 함께 넣었습니다. 제목은 진실의 제보였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클릭. 이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필성은 혼자 박진태의 부대 정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진실을 밝혀달라고 적힌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헌병들이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헌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 부대 대령의 만행을 알리러 왔소. 필성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헌병들이 필성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불법 시위입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필성이 버티자 헌병들이 강제로 그를 끌어냈습니다. 피켓이 바닥에 떨어져 찢어졌습니다. 부대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진태가 창문 너머로 웃었습니다. 계급이 곧 법이지. 박진태가 중얼거리며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군단장 집무실이었습니다. 강중모 중장이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전달받은 이메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녹취록을 듣던 강중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첨부된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젊은 날의 자신과 필성이 나란히 선 사진이 떴습니다. 강중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 파일을 집어 벽에 던졌습니다. 파일이 벽에 부딪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이필성 교관님. 강중모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단 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고위 장성들이 예복을 차려입고 입구부터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박진태는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박진태가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준장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진태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군단장이 도착하려면 아직 30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헌병 2명이 누군가를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군 행사장입니다. 민간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필성이 엉망이 된 작업복 차림으로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바지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낡은 운동화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박진태 대령을 만나러 왔소. 필성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헌병이 필성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당장 돌아가십시오. 박진태가 입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필성을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미친 노인이 여기까지 왔군. 박진태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필성이 박진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한 일을 군단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소. 박진태가 비웃었습니다. 군단장님? 군단장님이 당신 같은 거짓말을 들어줄 것 같소? 박진태가 헌병들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저 미친 노인을 당장 영창에 가두고 몽둥이로 다스려. 헌병들이 필성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필성이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헌병 하나가 필성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입구에 급제동하며 멈춰 섰습니다.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차 앞 범퍼에 3개의 별이 달린 군단장 전용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박진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헌병들을 손짓으로 물렸습니다. 비켜, 어서 비켜. 헌병들이 필성을 바닥에 그대로 둔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강중모 군단장이 내렸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중장 계급장이 빛났고 가슴에는 화려한 훈장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습니다. 박진태가 재빨리 달려가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제7기동 군단 예하 제32사단 박진태 대령, 군단장님을 영접합니다. 박진태의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강중모는 박진태의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진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바닥에는 필성이 헌병들에게 짓눌려 엎드려 있었습니다. 강중모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저 노인은 정신이 이상한 자로 곧 처리하겠습니다. 강중모가 천천히 필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강중모는 무릎을 꿇고 필성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필성의 주름진 얼굴과 백발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강중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교관님, 강중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군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훈장들이 달린 상의가 허공에서 펄럭였습니다. 강중모는 상의를 필성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주변이 숨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박진태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강중모가 필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필성이 비틀거리자 강중모가 그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강중모는 필성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교관님, 이제야 찾았습니다. 강중모의 목소리가 연회장 입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장성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군단장님, 박진태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소령과 중령들도 경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군단장님이 무릎을 꿇으셨다. 저 노인이 대체 누구냐? 필성이 천천히 강중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소희, 군복이 아주 잘 어울리는군. 필성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강중모가 필성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교관님, 30년을 찾았습니다. 30년을. 강중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진태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벽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강중모가 천천히 몸을 돌려 박진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박진태 대령, 강중모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박진태가 부들부들 떨며 다시 경례를 올렸습니다. 예, 군단장님. 강중모가 한 걸음 박진태에게 다가섰습니다. 자네가 감히 내 생명의 은인이자 우리 군의 전설을 모욕했나? 강중모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진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군단장님, 그게 아니라. 박진태가 더듬거렸습니다. 강중모가 손을 들어 박진태의 말을 끊었습니다. 입 다물어. 연회장에 모인 모든 장교가 일제히 부동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필성에게 쏠렸습니다. 강중모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헌병대장? 헌병대장이 달려왔습니다. 예, 군단장님. 강중모가 박진태를 가리켰습니다. 박진태 대령을 즉시 현행범 체포하고 보직해 임하라. 지금 당장. 헌병대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헌병들이 박진태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진태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군단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박진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중모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헌병들이 박진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한 헌병이 박진태의 가슴에 달린 훈장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훈장의 핀이 천을 찢으며 떨어져 나왔습니다. 훈장이 바닥에 떨어져 딸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훈장들도 하나씩 뜯겨나갔습니다. 박진태의 훈장들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안 돼. 내 훈장을. 박진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헌병들이 박진태를 양쪽에서 붙들어 끌고 갔습니다. 박진태의 발이 바닥을 질질 끌렸습니다. 그의 모습이 연회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중모가 필성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교관님, 제 차로 모시겠습니다. 필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중모는 필성을 부축해 차로 안내했습니다. 장성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필성이 차에 오르자 강중모가 직접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연회장 입구 바닥에는 박진태의 훈장들만이 쓸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 소령이 훈장 하나를 주우려다 말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도 그 훈장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와 훈장을 살짝 굴렸습니다. 훈장이 배수구 쪽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검은 벤이 군단 본부 지하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헌병들이 박진태를 끌어내렸습니다. 박진태의 군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 박진태가 소리쳤습니다. 헌병대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군단 감찰실입니다.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박진태는 비밀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철문이 닫히며 쾅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강중모의 전용차는 군단 본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보초병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강중모가 직접 차 문을 열고 필성을 부축했습니다. 교관님, 이쪽입니다. 필성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강중모의 군복 상의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장교들이 복도 양쪽에 도열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필성이 그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중모가 필성을 귀빈실로 안내했습니다. 부드러운 소파와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교관님, 3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강중모가 필성 앞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필성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국밥집을 했네. 강중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성이 강중모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네. 바로 그때 감찰실 밖에서 지훈과 성준이 만났습니다. 성준이 지훈을 보자 달려왔습니다. 지훈아. 지훈이 성준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성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아버지의 비리 장부야. 지훈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 성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컴퓨터에서 몰래 복사했어. 군납 유리를 빼돌린 기록이 다 있어. 지훈이 성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될 거야. 두 사람은 감찰실로 들어갔습니다. 감찰관이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감찰관이 파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 뒤 감찰 반원 6명이 박진태의 집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서랍이 하나씩 열렸고 캐비닛이 뒤집혔습니다.
한 감찰관이 책상 서랍 뒤쪽에서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열쇠로 벽에 걸린 액자 뒤에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골드바 20개가 반짝였습니다. 전부 압수합니다. 동시에 박진태의 자택도 수색되었습니다. 거실 장식장에서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들이 나왔습니다. 안방 옷장 위쪽에서는 명품 시계 컬렉션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찰관들이 하나하나 사진을 찍고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지훈의 회사였습니다. 인사팀장이 지훈을 불러 세웠습니다. 팀장의 손에는 군단 본부 공식 서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지훈 씨, 이게 방금 도착했습니다. 지훈이 서한을 받아 읽었습니다. 군단장 명의로 지훈에 대한 허위 투서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즉시 복직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 대해 회사가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이 서한을 가슴에 안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필성의 국밥집 앞이었습니다. 군 공병대 트럭 2대가 도착했습니다. 병사들이 우르르 내려 팻말들을 뽑아냈습니다. 전기톱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불법 시설물이 사라졌습니다. 공병대장이 필성의 아내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정리 완료했습니다. 더 불편한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필성의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청 위생과 직원 2명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박진태에게 금품을 받고 필성을 괴롭혔다는 혐의였습니다. 용역업체 사장도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용역업체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그의 머리를 눌러 차에 태웠습니다. 군단장 집무실이었습니다. 강중모가 필성 앞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교관님, 과거 작전 기록을 찾았습니다. 교관님은 실종 처리되셨지만 전후 3명을 구하고 적진을 돌파하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필성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작전 보고서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계급 특징과 명예 전역 수당을 소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겠습니다. 강중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필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네. 강중모가 필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관님,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나라가 드려야 할 당연한 예우입니다. 필성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주는 군단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강중모가 그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성준중이. 성준이 차렷 자세로 경례했습니다. 예, 군단장님. 강중모가 성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용기에 경의를 표하네. 아버지의 비리를 고발하기란 쉽지 않았을 거야. 성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강중모가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를 군단 작전 참모부로 전속시키겠네. 제대로 된 군인의 길을 걷게. 성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은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태 대령의 재산 몰수가 확정되면 병원비 가압류는 문제 없습니다. 지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실에서 박진태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감찰관 앞에 쌓인 증거 서류가 산더미 같았습니다. 군단장님께 면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박진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찰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군단장님은 면회를 거절하셨습니다. 박진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상견례 녹취록이 퍼졌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이런 인간이 군인이라니
당장 군복 벗겨야 한다. 평생 감옥에 가둬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들이 넘쳤습니다. 병원 병실이었습니다. 필성이 아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떼고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필성이 군단장에게서 받은 최정의 요원 증서를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소. 지훈의 어머니가 눈을 뜨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훈과 성준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네 사람은 병실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간호사가 가져온 죽과 반찬이 소박하게 차려졌습니다. 필성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자, 다 같이 먹자. 오랜만에 가족들의 얼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2달 뒤 필성의 국밥집 앞에는 공사 차단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새 간판을 달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페인트 냄새가 풍겼습니다. 필성이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간판 어때요? 지훈이 밖에서 간판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새 간판에는 정의의 국밥 5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좋구나. 정말 좋아. 필성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재개업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기도 전에 골목 입구까지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필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군용 차량 2대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중모 군단장과 사단장 3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교관님, 축하드립니다. 강중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필성이 그들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가 좁은데 괜찮겠나? 강중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최고입니다. 식당 밖에서는 방송국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리포트했습니다. 군 최고 위층이 직접 찾은 이 작은 국밥집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저녁 뉴스에 식당 장면이 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국방부 대강당이었습니다. 올해의 숨은 영웅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필성은 깨끗하게 다린 양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필성의 가슴에 무공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이필성 씨,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장관이 필성과 악수했습니다. 객석에서 지훈과 성준, 그리고 지훈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중모가 앞줄에서 박수를 치며 일어섰습니다. 곧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필성이 가족들과 함께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식당 한쪽 벽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상견례 날 국물로 얼룩진 필성의 양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액자 아래 명패에는 인내의 증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할 거예요. 지훈이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필성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잊지 말아야지. 같은 날 오후 군사법원이었습니다. 재판장의 박진태가 죄수복을 입고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진태에게 징역 15년과 전 재산 몰수를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진태가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한 번만. 법정 경위가 박진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카메라가 박진태가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저녁 뉴스에 그 장면이 나갔습니다. 일주일 뒤 필성은 보훈처를 찾았습니다.
담당자가 보상금 통장을 건넸습니다. 총 3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필성이 통장을 받아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전몰군경자녀 장학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필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억 원 전액을 기부하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필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돈은 원래 나라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이사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은 날마다 손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의의 국밥집이라는 별명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골목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필성에게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게도 손님이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필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야죠. 지훈의 회사였습니다. 임원이 지훈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이 과장님, 이번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주십시오. 지훈이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위기 대처 능력도 검증되셨습니다. 지훈이 기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전방 GOP 초소였습니다. 성준이 소대장으로 병사들과 함께 철책을 점검했습니다. 소대장님, 여기 철조망 교체 필요합니다. 병사 하나가 보고했습니다. 성준이 직접 철조망을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같이 교체하자. 내가 도울게. 병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대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성준이 웃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지. 병사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필성의 식당이었습니다. 강중모가 평상복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카운터에서 앞치마를 꺼내 둘렀습니다. 교관님, 오늘도 일 도우러 왔습니다. 필성이 강중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네. 저쪽 테이블 물 좀 갖다 주게. 강중모가 물주전자를 들고 손님 테이블로 갔습니다. 손님들이 그를 알아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군단장님 아니야? 맞아. 신문에서 봤어. 강중모는 밝게 웃으며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시장 상인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치며 지훈의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회장님을 환영합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을 더 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상인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일요일 오후 필성의 집 마당이었습니다. 지훈과 성준이 바비큐 그릴을 준비했습니다. 필성이 고기를 구웠고 지훈의 어머니가 상추를 씻었습니다. 강중모도 초대받아 함께 자리했습니다. 자, 다들 잔 들어. 필성이 맥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5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건배.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또 하나의 액자가 걸렸습니다. 박진태가 던졌던 5만 원권 지폐들이 유리 안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액자 아래 명패에는 5만의 대가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액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지훈과 성준이 필성 부부 앞에 앉았습니다. 성준이 청첩장 2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필성이 청첩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청첩장에는 3달 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성준. 필성이 성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겠구나. 그날 밤 필성은 서재에서 군복을 꺼냈습니다. 그는 다리미로 구김살 하나 없이 군복을 다렸습니다. 훈장을 가슴에 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필성의 얼굴에 강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견뎌냈네.
필성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가 그들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국회의원 회관 505호였습니다. 박 의원이 책상에 앉아 신문을 집어던졌습니다. 신문에는 필성의 훈장 수여 소식이 대서특필되어 있었습니다. 형을 감옥에 보낸 주제에 영웅 행세를 하고 있군. 박 의원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의원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무엇으로 버티는지 보여주지. 그는 전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기사 하나 써줄 수 있나? 돈은 넉넉히 주겠네. 사흘 뒤 인터넷 극우 매체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군단장과 유착한 가짜 영웅의 실체였습니다. 기사는 필성의 훈장이 강중모 군단장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 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필성의 식당 앞에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중년 남자 5명이 내려 확성기를 꺼냈습니다. 가짜 영웅 이필성은 물러가라. 확성기에서 귀청을 찢는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필성이 식당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남자 하나가 필성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군단장과 짜고 국민을 속였소. 훈장을 당장 반납하시오. 필성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훈장은 정당하게 받은 것이오. 남자들이 비웃으며 플래카드를 펼쳤습니다. 국민을 기만한 가짜 영웅 OUT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훈의 회사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지훈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 과장 앉으시오. 대표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대주주께서 압박을 넣고 계십니다. 당신 아버지 문제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하시더군요. 지훈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조작된 기사입니다.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대주주가 박 의원과 가깝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빠지시오.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맡던 일은 어떻게 됩니까? 대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소. GOP 초소였습니다. 성준이 병사들 앞에서 훈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소대장 아버지가 감옥 간 거 알지? 다른 병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리 장교 아들이잖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뭐. 성준이 훈시를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병사들이 대충 경례를 올리고 흩어졌습니다. 성준이 주먹을 쥐었다 펴며 참았습니다. 군단장실이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이 강중모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군단장님, 이필성 씨의 훈장 수여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회에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강중모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필성 교관님의 공로는 명백합니다. 감사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정치적 압력이 심합니다. 군단장님도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강중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필성의 식당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주방 가스레인지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필성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갔지만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불이야. 지훈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이 황급히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필성이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보, 안 돼. 지훈의 어머니가 남편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필성은 벽에 걸린 훈장 액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연기가 폐로 들어와 숨이 막혔습니다.
필성이 액자를 붙잡고 쓰러졌습니다. 소방관들이 달려와 필성을 끌어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 옆에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요.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섬유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셔서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지훈이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죠?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할 겁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필성의 병실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필성이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박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박 의원이 명함을 꺼내 던졌습니다. 박진태의 동생이요. 국회의원 박민철이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의원이 필성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훈장을 반납하고 조용히 사라지시오. 그럼 살려주겠소. 지훈이 박 의원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박 의원이 비웃었습니다. 거부하면 당신 아버지도, 당신도, 그 군인 애인도 다 끝이요. 박 의원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남편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어증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보훈처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담당자가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필성 씨의 훈장 수여를 잠정 보류하고 재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저녁 무렵 성준이 부대 밖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검은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남자 셋이 내려 성준을 둘러쌌습니다. 너 박성준이지? 성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이요? 남자 하나가 쇠파이프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당하면 덜 아플 거야. 쇠파이프가 성준의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성준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남자들이 성준을 마구 구타했습니다. 성준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불타버린 식당 앞에 섰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간판이 빗속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무릎을 꿇고 땅을 쳤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군단장실이었습니다. 국방부 직원이 강중모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군단장님, 직무정지 명령입니다. 강중모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부당한 처분이요.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치적 압력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강중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이었습니다. 박진태가 유리 너머 동생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박 의원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곧 저들을 지옥으로 보내주겠네. 형님, 조금만 참으시게. 박진태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고맙다, 민철아. 박 의원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네. 면회실 문이 닫혔습니다. 박진태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웃었습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지훈이 아버지 병실과 성준의 병실을 오가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간호사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어요.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지훈이 불탄 식당 잔해를 홀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을린 나무 조각들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벽 뒤편에서 낡은 철제 상자가 나왔습니다.
지훈이 상자를 열자 가죽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 표지에는 작전 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맨 뒷장에 명단이 있었습니다. 작전에 참여했던 대원 12명의 이름과 연락처였습니다. 이거야. 지훈이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흘 뒤 부산의 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지훈이 휠체어에 앉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이필성을 기억하십니까? 노인이 눈을 가늘게 뜨고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필성이? 우리 소대장?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친구가 없었으면 우리 5명 다 죽었지. 당연히 증언해야지. 지훈이 핸드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95년 겨울이었어. 우리는 적진 한복판에 고립됐지. 필성이가 홀로 적을 유인하고 우리를 탈출시켰어. 그 친구 덕분에 살았다고.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지훈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발을 짚은 중년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지훈이 수첩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필성 소대장님의 딸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소대장님, 그분이 살아계셨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남자가 지훈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훈은 전국을 돌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 의족을 한 중년, 요양원에 누운 할아버지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필성을 기억했고 모두 기꺼이 증언했습니다. 지훈의 휴대폰에는 증언 영상 11개가 저장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성준이 목발을 짚고 지훈을 기다렸습니다. 다리에 깁스가 감겨 있었습니다. 지훈이 달려와 성준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늦었어. 성준이 지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너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 성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 의원 비서한테 온 협박 문자들 다 복구했어. 증거로 쓸 수 있어. 지훈이 성준의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박 의원 비서의 문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틀 뒤 지훈은 서울 여의도 방송국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쉬고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시사 고발 프로그램 PD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PD가 지훈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증언 영상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노인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PD가 영상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방송해야 합니다.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목요일 밤 9시였습니다.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앵커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 영웅의 진실을 가린 권력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화면에 필성의 젊은 시절 사진이 떴습니다. 이어서 노인들의 증언 영상이 나갔습니다. 이필성 소대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전멸했을 겁니다. 그분은 진짜 영웅입니다. 시청률이 급상승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TV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진실을 왜곡한 박 의원을 처벌하라. 이필성 어르신께 사과하라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짜 뉴스를 썼던 기자가 경찰서로 출두했습니다.
기자가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의원 측에서 5천만 원을 받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 오후 검찰이 박 의원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검사가 영장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합니다. 박 의원이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검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됩니다. 서류들이 상자에 담겼고 컴퓨터가 압수되었습니다. 박 의원이 수갑을 차고 끌려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의원님, 할 말씀 있으십니까? 박 의원이 고개를 떨구고 침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민들이 움직였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필성 지키기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회원이 하루 만에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주말 불탄 식당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건축업자가 공구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무료로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페인트 가게 주인이 페인트통을 들고 왔습니다. 페인트는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청소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식당이 말끔하게 복구되었습니다. 새 간판이 다시 걸렸습니다. 보훈처 브리핑룸이었습니다. 처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필성 어르신의 훈장 수여 보류 결정을 철회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처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방부에서 강중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직무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 강중모가 집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참모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강중모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필성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필성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습니다. 교관님, 강중모가 필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필성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강소희, 자네 왔나? 강중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교관님,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교관님이 이기셨습니다. 필성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의 회사였습니다. 대표가 지훈을 불렀습니다. 이 과장 복귀하시오. 팀장으로 승진시키겠소. 지훈이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대표가 웃었습니다. 회사가 잘못 판단했소. 그리고 이번 특별 포상금도 받으시오. 지훈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대로 돌아온 성준을 병사들이 환영했습니다. 한 병사가 다가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소대장님 죄송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성준이 병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병사들이 일제히 미소 지었습니다. 교도소였습니다. 박 의원이 죄수복을 입고 독방에 들어갔습니다. 복도 건너편 독방에 박진태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철창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태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민철아. 박 의원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이었습니다. 필성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산소호흡기 대신 작은 산소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필성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집에서 요양하시면 됩니다. 필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과 성준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일주일 뒤 새로 단장한 식당 앞이었습니다. 필성이 문 앞에 섰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문 열어요. 지훈의 어머니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필성이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필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들어왔습니다.
강중모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도왔습니다. 식당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필성이 첫 손님들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식당 간판에 석양빛이 비쳤습니다. 2년 뒤 봄날이었습니다. 국립현충원 강당 앞에 하얀 리본이 걸렸습니다. 이지윤, 박성준 결혼식이라는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하객들이 강당으로 속속 들어왔습니다. 입구 한쪽에는 유리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박진태의 손글씨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준이 액자 앞에 섰습니다. 그는 편지를 한참 들여다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기록은 남기겠습니다. 성준이 등을 돌려 강단으로 향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이었습니다. 지윤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지윤의 어머니가 딸의 면사포를 고쳐주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지윤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문이 열리고 필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무공훈장이 빛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딸, 준비됐나? 필성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지윤이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필성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딸아.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당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필성이 지윤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강단에 성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소령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성준이 지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필성이 지윤의 손을 성준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하네. 필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준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님. 강중모 군단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저녁 후 평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젊은이가 새 출발을 합니다. 강중모가 하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군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계급은 직책일 뿐이지만 인격은 영원한 계급이라는 것입니다. 강중모가 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필성 선배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필성이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손님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군인들이 성준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소령님 축하드립니다. 성준이 환하게 웃으며 답례했습니다. 교도소 독방이었습니다. 박진태가 바닥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에 필성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이필성, 대통령 표창 수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박진태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진태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박진태의 목소리가 독방에 울렸습니다. 필성의 식당이었습니다. 간판이 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의의 국밥, 사회적 기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전역 군인 5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필성이 그들에게 국 끓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불은 중불로 유지하고 국물이 끓어오르면 불을 줄여야 해. 한 전역 군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습니다. 이렇게요, 사장님?
필성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문패에 갑질방지 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책상에 앉아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법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지훈이 상담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담자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부대 연병장이었습니다. 성준이 중대 앞에 서서 훈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명예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구령을 외쳤습니다. 충성! 성준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필성의 식당 근처 작은 집이었습니다. 강중모가 마당에서 화초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담 너머로 인사했습니다. 강 선생님, 오늘도 식당 가시나요? 강중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도 서빙 도와드려야죠.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큰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의의 거리라고 새겨진 표지판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표지판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필성의 식당 아니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손님들과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국밥이 아주 맛있어요. 손님들이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진태의 옛 저택터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도서관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들어가며 웃었습니다. 현판에는 희망 도서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국립현충원이었습니다. 필성이 묘역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는 전우들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걸레를 꺼내 묘비를 하나씩 닦았습니다. 김병장, 오늘도 문 안 왔네. 필성이 묘비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상사, 편히 쉬게. 필성이 각 묘비마다 경례를 올렸습니다. 필성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지훈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필성이 소파에 앉자 지훈이 아이를 건넸습니다. 아빠, 손주 안아보세요. 필성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가 필성의 가슴에 달린 훈장을 작은 손으로 만졌습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필성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 예쁘구나. 필성이 아이의 볼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무렵 필성의 식당 앞이었습니다. 필성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습니다. 그는 걸레로 간판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석양빛이 간판을 비추며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아래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필성이 고개를 돌려 아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 괜찮아. 필성이 간판 마지막 글자를 닦았습니다. 그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뒤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의의 국밥이라는 5글자가 노을빛에 환하게 빛났습니다. 필성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종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석양이 골목을 물들였습니다. 따뜻한 빛이 식당 창문을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병 필성의 하루가 평화롭게 저물어갔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훈장이나 높은 계급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떤 모욕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이 진짜 영웅입니다. 필성은 30년간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았지만 그의 인격은 그 어떤 계급장보다 빛났습니다. 박진태는 권력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결국 자신의 오만함에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계급은 일시적이지만 인격은 영원하다고. 권력은 사라지지만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상받는다고.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정의를 향한 용기가 있다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필성의 국밥집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처럼 우리의 삶도 소박하지만 진실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